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은쌤입니다. 오늘은 RSI 볼 거예요. 확실하게 정석적으로 가져 놓으시고 스킬적인 부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I의 첫 번째 이해입니다. RSI랑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고요. 1978년에 미국의 윌리스 와일더 님이 개발을 했습니다. 기준값을 14일로 권유했는데요. 다양한 투자자들이 9일, 15일, 25일, 28일 등 많이 사용합니다. 수치를 변경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RSI는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강도를 백분율로 계산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을 평가하는 모멘텀 지표예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열 상태인가 아니면 냉각 상태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RSI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사는 힘이 강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파는 힘이 강한 상태라는 거죠. RSI 수치는 0부터 100까지 있구나. 100에 가까울수록 상승 추세고 0에 가까울수록 하락 추세구나. 요게 기본 해석이에요. 보통 RSI가 70 이상을 과매수 상태로, RSI가 30 이하를 과매도 상태로 판단합니다. 중간에 점선이 70 라인에 있고 50 중간 라인에 있고 30 라인에 있죠. 과매수라는 건 다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많이 붙었다. 과매도는 다 팔고 도망가는 매도세가 많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RSI를 활용한 매매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추세를 이용한 매매법인데요. RSI 수치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과매도 상태에 있으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립 구간이나 과매도 구간에 오면 매도를 하는 상태인 거죠. 반대로 상승 반전 실패,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과매도에 도달했다고 상승 반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0 이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통해서는 확실한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역추세 매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매수 구간, RSI 수치가 70 위로 넘어가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과열 상태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하락 반전 실패 마찬가지입니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오르죠. 수치만으로는 100% 확실한 지표로 쓸 수는 없다는 거고요. 추세 반전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연장되는 경우까지 대비해서 확인 매매하는 방법으로 페일리어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다가 아니면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다가 중립 구간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도 바로 매수하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을 바텀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RSI가 70선에 도달했을 때 바로 매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70선에 올라갔다가 70 아래로 내려올 때 매도 포지션 취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탑 페일리어 스윙이라고 합니다. RSI 다이버전스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인데요. RSI를 참고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가격과 RSI 움직임이 다르게 형성될 때 추세 반전을 유치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맹신하면 안 된다 주의가 되어 있죠. 가격이 높아졌는데 RSI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하락 반전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고 매수를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가격이 낮아졌는데 불구하고 RSI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 반전 시그널이라고 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위 파동과 하위 파동의 다이버전스가 중첩되면 굉장한 위력을 발생하게 되죠. 분홍색 큰 파동하고 파란색 작은 파동이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될 때는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간다 볼 수 있고요. 히든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가격과 RSI 움직임이 다르게 형성되지만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를 유추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동결판 강의도 제가 다이버전스라고 검색하면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가던 길 간다예요. 진행되고 있는 파동 내에 히든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을 때 주로 강력한 C 파동이 발생을 한다. 고점이 낮아졌죠. 근데 RSI 고점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거를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히든 다이버전스예요 여러분?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는 말 그대로 다이버전스에 붙어있는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하락한다. 가던 길 간다. 고점이 내려갔으니까 가던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죠. 이와 같이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동에 대한 이해가 같이 되어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 B로 보게 되고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보게 되면 C 파동이 내려오는 걸 잘 잡아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RSI 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거짓 신호가 있는데요. RSI는 바닥과 천장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 추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날 때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다이버전스도 무시하고 깨버리고 올라가는 원웨이 장세에서 나타나죠. RSI가 70 이상일 때 과매수로 판단하는 이유는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가정하는 것이에요. 실제 시장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RSI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평선, MACD 등과 같은 추세 지표와 함께 판단 근거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 지표랑 같이 사용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과매수 구간에 쫙 접어들었는데도 바로 하락 반전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상방에서 비비면서 나오고 하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했으면 뚝배기가 날아가게 된다. RSI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상승 추세가 극단적으로 강할 때는 RSI가 50에 도달할 때마다 추세 방향의 롱 포지션으로 신규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세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RSI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데 라고 딱 판단이 되면 RSI 수치가 50선에 닿을 때마다 계속 반등을 해주는 매매법도 근거로 채택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하락 추세가 극단적으로 강할 때 RSI가 반대도 마찬가지죠. 50에 도달할 때마다 숏 포지션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추세가 강할 때는 50선, 중심선도 지지저항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RSI는 여기까지 보시면 기초적인 개념은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고, RSI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강도 지수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의 차이를 선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